시청자가 궁금해로 우선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 그 안에서 네. 순위가 또 바뀌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4가지 종목을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현대차입니다. 다들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진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상승을 보면서 전기차다, 현대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오닉이 론칭됐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상승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100점 만점의 점수 한 줄평 주시죠. 70점입니다. 한 줄평은요? 일단은 현대차는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장기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홀딩해보자. 그런데 점수는 100점은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70점이에요. 바닥은 아니니까요. 바닥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 보고 그다음에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야 현대차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군. 주주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주가 상승을 충분히 누리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 고수는 불타기를 하면서 이 모조품이 비싸지면 쓰레기지만 보석이 비싸지면 더 갖고 싶어진다. 희귀할수록 더욱더 오른다라는 보석하고 빗대신 분도 있습니다. 전기차 출시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데 시총 7위를 탈환했거든요. 이 시총 순위는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산 가치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현대차의 자본 총계는 총 69조입니다. 즉,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69조란 얘기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35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를 새롭게 열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본 총계 정도 수준 이상 시가총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홀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부터 14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쭉 빠졌다가 이제서야 시장의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4만 원대도 이야기해 드렸고 9만 원대도 이야기해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놓고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급등으로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쫓아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이라도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평단을 만들어서 22만 원 이상 끌고 가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16만 7천 원짜리가 저항 라인이에요. 네. 이 저항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19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 단계 더 열리게 되고 이 19만 원짜리까지 열리게 되면 22만 원대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22만 원짜리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30만 원을 넘어서는 대상승력이 2025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대차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관심권 안에 두어도 괜찮다. 더 갈 수 있다. 목표 주가 19만 1천 원 1차고요. 2차로는 22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대차의 아이오닉 브랜드, 그러니까 전기차로 모든 자동차들이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안에서 관심 둬야 되는 섹터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좀 쭉 정리해 주세요, 대표님. 완성차가 가니까요. 네. 이제 뭐가 가겠습니까? 부품? 부품이 가겠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전기차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많이 상승력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상승력을 보면 뭐 세원이나 뭐 영화테크, 뭐 3기 오토모티브, 두산솔루스, 동아화성, 뭐 SK이노베이션, LG화 다 전기차랑 연관된 종목도 아닙니까?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현대차나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토종 자동차 부품주들. 근데 그 부품주들이 여러분들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기차나 수소차 만들면은 오로지 내연기관 부품만 만들까요? 아니죠. 그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부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차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가 첫 번째로는 인지 컨트로스입니다. 자, 인지 컨트로스 이제서 대략 조금 올라왔네요. 장중에 네. 한 6%, 7%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반토막 정도 수준이에요. 상당히 저평가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전기차용 이 배터리팩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3웨이브 밸브 열관리 부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한국단자라는 기업입니다. 한국단자. 한국단자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는 부품주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단자도 고속전기차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 고전 앞 와이어링을 커넥터 부품을 현재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 다 공략 가능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삼보모터스, 특히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슈에 다 엮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현재 21.68% 급등, 장중에 42만 원 부근까지 다가갔습니다.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었고 그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1, 2, 3, 4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기대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떨지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네, 30점입니다. 30점. 주주분들 보지 마세요. 네, 30점 주셨고요. 이유 들어보죠. 이제 코멘트.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따라 들어갔는데 만약에 시세가 눌리게 된다면은 네.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유자분들만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잡는 시기이다. 그래서 30점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에겐 점수가 다를 수 있지만 신규 접근으로 지금 가격으로 30점이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SK케미칼 아직 멀었다. 계속 진행형에 있고 코로나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인생 종목이라고 꼽는 분도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CMO 기대 때문에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고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 가치를 지금 미리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예측해서 보자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빌 게이츠가 $360 정도 투자를 하면서 네.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CMO 사업 가치에만 뭐 1조 7천억이다 이렇게 네. 뭐 증권사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 개발 건수만 해서 대략 한 뭐 3조 원대 안팎의 뭐 가치를 논한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진 SK케미칼 또한 상당히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 상승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엄청나게 고공행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 조건을 해서 네.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나타난다면 한 42만 8천 원 정도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라인이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50만 원대까지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42만 8천 원 만약에 돌파를 실패할 경우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만약에 42만 8천 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50만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SK케미칼의 또 지분 가치로 엮여 있는 SK디스커버리, 오늘 뭐 우선주라던가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 SK디스커버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코멘트 해볼게요. 네, SK디스커버리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1조
7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슈만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갖고 충분히 자기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한 30% 정도 더 보시고 9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K디스커버리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봤고 세 번째 종목, 이 종목 외가 LG전자 살펴볼게요. 프리미엄 가전이 지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LG전자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한 줄 코멘트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네, 70점입니다. 70점 높네요. 이유는 코멘트로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0점 드렸고 네. 일단 제가 50점 이상 드린다는 것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드린 겁니다. 대표님에게는 50점이 이제 매수냐 매도냐의 그 기본 그렇죠. 점수였네요. 네. LG전자 70점, 그러니까 좋게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 배포 싸움이래요. 누가 이길지 그 안에서 의견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 환율은 6개월은 하방이다. 외국 자본 계속 들어올 테니까 오늘 떨어지더라도 내일은 더 오른다. 그러니까 계속 사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10%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신고가 기록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일단은 LG전자 가전 쪽 매출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가전 매출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LG전자가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건 일단 삼성전자보다 시장에 덜 부각받았다. 즉 자산 가치 대비 시총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즉 차량 전장 부품 쪽이 이제 슬슬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LG 화학의 배터리 부분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자 이제 LG전자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부품 쪽이 또 사업이 시장에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역할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로봇 산업, LG 클로이 브랜드를 앞세워서 또 로봇 산업까지 일정 부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앞으로 그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G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장 부분의 수익 확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LG 전자 같은 경우 86,000원 정도 라인, 즉 오늘 고점 라인이 지금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오늘 고점으로 형성이 된 것이고 이 86,000원 정도 라인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96,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LG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86,000원에서 69,000원 정도 사이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77,000원 이하로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장기적 베팅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86,000원짜리가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96,000원짜리까지 바라보시는데 만약에 96,000원짜리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과거 영광 16만 원짜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96,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더 보유해 갈지 아니면 잠깐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을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구간을 정해주셨어요. 96,000원 그리고 16만 원 그 가격대를 잘 돌파하는지 LG전자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지난주에 많이 사들였던 에이스테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갑자기 오후장에 5G 통신 장비 주들이 급등하면서 이번 주는 5G가 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미국과 삼성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30점입니다. 30점이요? 네. 저희에게 50점으로 주셨는데 20점 더 마이너스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라서. 네, 그래서 저희 이거 30점으로 바꿔주세요. 에스테크 네. 한 줄 평은 그럼 매도 타이밍을 찾을 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투자자분들은 아직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방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에스테크는 이제 진짜 길게 보면 무조건 오를 종목이라니까라고 보신 분도 있고요. 28,000원대에서 자꾸 단타를 치는 건가? 왜 그 구간대를 못 뚫지?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여타 5G 통신 장비주 중보다 그 안에서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올랐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통신 4사가 5G 통신망에 3조 4,4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통신 장비 주들을 좀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이슈 모멘텀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이 자율주행 레이더 안테나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양방향 통신 안테나, 즉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서 또 그쪽의 섹터에 또 모멘텀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부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한 4,000원대부터 언급을 했는데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그때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보다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2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만약에 가져갔으면 지금 대수익을 냈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냐면 무려 751억이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분기 적자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기 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751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을 찍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을 잡아야 될 것이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매도 관점을 잡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파동을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파동을 좀 제가 한번 살짝 잡아드리면 현재 이러한 파동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주가, 즉 27,000원짜리가 만약에 이탈되면서 하락이 나타난다면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0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을 더 만들어주면 29,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상승 시에는 이제 3만 원에서 매도를 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점수는 30점, 이제 매도 구간의 점수를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 4가지 종목에 대한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